속보. 뱃살 나오는 뜻밖의 이유. 수면 부족. 배텐 듣고 숙면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B1A4의 잘 자요 굿나잇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뱃살 나오는 뜻밖의 이유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잘 자야 살도 빠진다. 뭐 이런 얘기는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모 연구팀이 수면 시간 관련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잠을 9시간 이상 푹 잔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4시간 정도만 자면서 좀 힘들게 살았던 그룹은 뱃살이 최대 9%, 내장 지방이 11%가 증가했고 배고픔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해서 더 살이 잘 쪘다고 합니다. 불면성제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배성재 무수면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형은 좀 자야 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불백성제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의학적으로는 수면 시간이 짧으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분비가 감소하고 식욕을 높이는 그렐린 분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뭐 모르는 용어가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고 자는 동안 지방 분해가 되고 그런답니다. 살찌는 사람들은 이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건데 밤 늦게 먹고 또 새벽에 늦게 자고 충분한 수면을 채우지 못하고 피곤한 채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살찌고 배 나오고 또 자신감 떨어지고 연애 못하고 솔로로 살고 배텐 듣고 그러면서 건강한 이 생활 패턴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니까 물론 배텐은 악순환은 아닙니다. 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텐은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딱 11시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배텐 끝나고 딱 주무시면 되고요. 백색 소음으로 틀어놓고 계시다가 쓱 잠들고 한 7시쯤 일어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배디 피곤해 보이신다고 잘 못 잤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화면을 보는데 유독 퀭해 보이긴 하네요. 사실 드라마를 한 2편 정도를 정주행을 해서 주말에 제가 예능을 좀 지옥의 3연전을 한 다음에 좀 밤새도록 봤습니다. 그 뭐지? 퀸메이커랑 방과후 전쟁 활동 그거를 2편을 그러니까 합치면 몇 편이지? 한 20회죠? 20화죠? 예, 한꺼번에 다 끝내느라고 좀 퀭하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자, 아무튼 여러분은 좀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드라마 출연한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드라마 다이어트. 예. 드라마 요요라고 해야 되죠? 예. 스브스 드라마는 정말 안 보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모험택시 찾아보려고요. 예.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막말로 현실 상담해드리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속 시원히 상담을 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 센 말 일침 듣고 정신 차리고 싶으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저한테 말 걸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네이션 풋볼 2000 마이 라이프 님이 보내셨습니다. 김광석 선수가 21년간의 선수 생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비록 포항에서 뛴 시간들이 더 길었지만 마지막 2년간 인천에서 헌신해 준 모습에 너무 감사했다는 말을 라디오를 통해 전하고 싶어요. 네. 김광석 선수 K리그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는 선수죠. 뭐 음악 팬들에게는 뭐 가수의 이름 같이 느끼시기 서른 즈음에 네. 김광석 선수는 2002년에 데뷔한 포항 스틸러스의 센터백인데 20년 동안 포항에서 뛰다가 이제 인천으로 이적을 해서 말년에 이제 2년 정도를 뛰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21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정말 전설 중에 전설이죠. 83년생이 40대네. 그러니까 40즈음에 은퇴를 하는 거니까 대단하신 거죠. 예,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또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철인. 정미경님 어제 토트넘 경기 보려고 치킨 시켰는데 도착하기 전에 5골 먹었어요.
공교롭게도 토트넘이 또 닭이 수탉이 또 상징인데 뭔가 오묘한 느낌이네요. 그죠? 어제 많은 조롱을 받더라고요. 어제 토트넘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문제가 많아 보였고요. 손흥민 선수도 좀 마음이 아팠고 대신에 그 김민재 나폴리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와 진짜 이강인 선수는 최고의 날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12311 혹시 베디랑 용국 오빠 MZ들이 찍는 사진으로 찍어줄 수 있나요? 뭔 소리지? 2030들이 찍는 스타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건 몽크의 절규잖아요. 언제 마무리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명변님, 베디, 전 베디가 80년생인 줄 알았는데 베디를 검색한 지 7, 8년생이라서 헉 이랬네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군요. 뭐 2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80년대생인 줄 알았다라는 걸 잘못 쓴 거 아닐까요? 88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5628님, 대충 결정해서 슈퍼매치 대 동해안 더비 중에 동해안 더비 골라주셔서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재밌었고 더비 특유의 분위기도 좋았네요.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슈퍼매치도 임영웅 씨가 그날은 안 오셨는데도 또 많은 관중이 오셨고, 예, 지금 서울이 잘하니까 확실히 홈 관중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수원이 좀 지금 계속 안 풀리고 있는데 아무튼 동해안 더비는 꿀잼이었습니다. 예, 슈퍼매치도 재밌었어요. 예. 클라라님, 저는 퇴사 여행으로 발리의 길리섬에서 배텐 듣고 있습니다. 해외 나와서 밤 해변에서 라디오 듣기 너무 좋네요. 그래요? 퇴사 여행? 예. 퇴사 여행인데 굉장히 럭셔리한 곳에 가셨어요. 좋은 데로 가셨나 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빡빡이 외모로 승부하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정용국 씨를 10여 년 전에 네. 배성재 행복한 아침이라는 아침 라디오에서 처음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았죠? 예?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헤어스타일이 한결같아요. 머리가 안 자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 사실 처음 본 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SBS 아나운서로 입사하자마자 신입 아나운서 견학 우차싸 견학 가서 네. 정용국 씨가 민소매를 입고 빡빡머리로 그렇죠. 예, 굉장히 인상 팍팍 쓰고 있을 때 건달처럼 서 있는 그렇죠. 모습.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악연의 시작. 예. 그날도 분명히 아마 까였을 겁니다. 감독님한테.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그걸 성재 씨가 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전설에 개미 퍼먹어 있죠. 그게 1화 검사 받던 시절이에요. 제가 시간이었어요. 퐁퐁퐁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1화 검사 받던 때니까 예. 이동엽 씨가 그때 예. 아마 딱 이제 전설의 시작을 하던 검사 받는 걸 제가 본 2007년도로 거죠.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혁 씨는 뭔가 이제 잘못됐는지 표정이 굉장히 그때도 썩은 표정. 그날도 예. 악연의 시작. 네. 예. 저분과 제가 나중에 라디오를 같이 할 줄은 전혀 몰랐죠. 한 라디오 PD가 사석에서 가장 웃긴 남자라고 소개하면서 가장 자기가 본 가장 아는 연예인 중 가장 상스러운 인간이라고. 예. 정확한 표현이다. 네, 가장 쌍스러운 인간이라고 하면서 네. 불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때 생방송을 안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녹음으로 진행했어요. 네, 무조건 사고다 이거. 예. 예, 언제 자를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지켜보자. 예. 여기 벌써 한 7년이 됐네요. 아무튼 전혀 변한 게 없죠. 똑같습니다. 네, 나이만 먹었죠. 자, 이수빈님, 오늘 10대의 마지막 생일을 맞이한 고3이에요. 남자들한테만 축하받았어요. 20대에도 잘못되지 말고 잘 살라고 최애 연반인 용국이 형이 축하해 주세요. 이수빈 씨 남자분이세요? 그렇죠. 이제 군대 가야죠. 네. 10대의 마지막 생일은 학교에서 보내지만 20대의 첫 생일은 군대에서 보냅니다. 연병장해 보이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고참들이랑 같이 보내게 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생일을 맞이했었는데 초코파이 12개 쌓아놨습니다. 한 박스. 그래도 그 정도면 따뜻한 거예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곱창은 정영국님. 얼마 전에 주호민 작가님 SNS 보니까 홍석천님, 주호민님 조합으로 여행 컨텐츠를 찍으러 갔더라고요. 용국님은 왜 안 가셨나요? 나중에 용국님, 주호민 작가님 두 분 배텐 친분으로 여행 컨텐츠 찍으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매기는 게 왔네요. 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끼리 다녀오는 여행이니까 예. 저는 뭐 껴봤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없는 사람 3명씩 다니면 정신 없습니다. 네, 정신 하나도 없어 진짜. 트리플 라이트. 누구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세 개의 태양.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고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예. 아무튼 지대로 매기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라스에 한번 셋이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제가 봤을 때 비방용 머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구 노래자랑이라고 하신 분이. 전구 노래자랑 괜찮은데요? 기가 막히네요. 전구 노래자랑. 예. 정수리만 보고 누군지 맞추기 게임 해보자라고 하신 분 어렵다. 네, 힘듭니다. 앉아 있으면 예. 올라요. 자, 9887님 다나카 본체랑 우차싸 같은 시기에 함께 하셨는데 두 분도 친하신가요? 혹시 다나카로 잘 풀리고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고 그 행사 쪽으로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다가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부 문자 안부 인사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비싸더라고. 그럼요.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최고죠. 예. 빠꾸 형까지 해서 라스 4명 나가면 되겠다고. 네.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라스에서. 예. 그 민머리 특집 한번 했었는데 그래요?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저도 보면서 너무 빛난다. 네네네. 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경욱이 형이 피할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전화 좀 늦게 받더라고요. 많이 지쳐 있고 목소리도 그렇죠.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에. 예. 왕바리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용국님은 베텐 말고는 나오는 데가 없던데 섭외가 안 오는가요? 아니면 섭외가 와도 거절하시는 건가요? 또 매기는 게 왔네요. 제가 예전에 마지막 섭외를 받은 게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서민갑부. 네. 근데 제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음. 전 갑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예. 코로나 전까지는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니다. 라고 제가 살면서 그 출연 제의를 거절했던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황올림픽 이런 거 어떨까요? 그거 한번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땡튜브에서 했던 마지막 섭외였고 근황올림픽 2부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일 웃긴 게 그때 달렸던 댓글이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아니 베텐을 하고 있는데 이 형은 근황올림픽에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것도 잘못됐네. 베텐은 스몰 라디오기 때문에 네. 불교 방송에서 섭외 안 했냐고.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나갔다가 낚시 얘기하다 잘못돼가지고 낚시의 기회예요. 낚시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잘렸어요. 거기는 또 그렇죠. 네. 살생을 그러면 신나게 낚시 얘기라고 해서 밖에서 PD가 X자를 이렇게 예. 안 나갑니다. 자, 형은 전성기가 언제였나요? 없지 않았나? 전성기가 뭐 반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입니다. 네. 예. 그렇네요. 네. 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프로틴 시리얼을 드립니다. 자,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회사 동료한테 고백했어요. 차였는데 그냥 차인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를 소개해 준대요. 너무 열받는데 전 아직도 이 남자가 좋아요. 저 정신 차리게 용국 오빠가 한마디 해주세요. 내 친구를 소개해 줄게. 네. 제 친구 좀 소개해 드릴까요? 내 친구 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남자는 웬만하면 거절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아니던가.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고백을 했으면 마음에 들어도 어차피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네. 같이 동시에 사귀는 경우도 있는데 거절을 당했던 걸 보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남자는 웬만하면 거절을 잘 안 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뭐 남자도 거절할 수 있죠. 채팅창에 주변에. 친구가 금속 탐지기인가요? 라고 하시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되게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괜찮은 애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어때? 보통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뭐 외모 쪽 문제가 좀 있나요? 네. 그래서 네. 상처가 좀 있겠네요. 네, 베텐러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하트로크라는 영화 추천한다. 그거 그 폭탄 처리하는 영화죠. 뭔지 알 것 같아요. EOD. 처음부터 이렇게 예. 막 복장 두툼한 거 입고 예. 나오는 그거죠? 여러분 데시벨이라는 한국 영화 봐주세요. 빵 터지는 제가 거라니. 나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너무 열받는데 아직도 이 남자가 좋아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 열이 안 받습니다. 늘 차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다 한두 번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강성이 좀 생기면 괜찮아집니다. 이 고백하기 전 단계까지가 굉장히 이제 마음 졸였을 것 같은데 결과가 생각과 좀 달라서 아무래도 실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백을 하면 네. 보통은 죄송한데
저는 좀 거절 의사를 밝히겠다. 뭐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뭐 사실 뭐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제 네.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많이 근데 못생겼네요. 이렇게. 제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네. 무슨 느낌일까요? 아 그쪽 외모는 나랑 안 맞네요. 네, 제 친구는 친구는 왜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친구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던진 거예요. 일단 급한 불 끄고 보자 이겁니다. 아하. 예. 근데 이분이 너무 괜찮아서 친구한테 넘긴 걸 수도 있고 솔직히 남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뭐 99.9%가 외모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아니, 정신 차리게 말을 세게 해달라 그래서 해드리는 겁니다. 네. 친구가 모쏠이라서. 아직도 솔직히 모쏠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고백해서 차였는데 아직까지 이 남자가 좋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빨리 안 잊혀지더라고요. 예. 생각 외로. 약간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다. 친구가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어서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다. 그 정도의 대인배라고. 이 친구는 지금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일단 또 넘긴 겁니다. 걔 한번 만나봐.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 친구를 만난다 그랬으면 그 친구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하.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회피했다. 이게 가장 좋다. 딱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남자들은 솔직히 은근히 약간 거절할 때도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편이 많아요. 네. 여자분들은 중간에서 커트 당하거든요. 사실 됐어. 네, 이렇게 딱 끝나는데 남자분들은 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얘기가 좀 진지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으나 빗나가서 그럴 수 있죠. 뭐. 그래요. 네. 남자의 눈은 다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예. 회피엔딩이라고. 네. 예. 그렇죠. 해피엔딩이 아니라 회피엔딩. 네. 예. 근데 뭐 지금 이 남자가 좋다고 정신 차리게 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꽂혀 있을 때는 정신이 나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고백했다가 거절됐다고 뭐 그거를 회사 생활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 고백했을 때 내 마음도 식을 수가 있어요. 네, 회사가 망친 게 아니라 이제 화장이 망친 걸 수도 있어요, 그날. 예.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게 진짜 잘못되면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 네. 자,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서진희님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 사연을 요즘 베텐에 많이 보내요. 네. 여텐러들이 많아진 건지 네. 아니면 남텐러들이 줄어든 건지. 남태는 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남텐러들은 많아진 것 같은데 네. 묘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특이하네요. 솔로들이 이제 남녀 가릴 것 없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최근에 그냥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참참못으로. 잘못되는 여자 베테랑들을 보고 이제 용기를 얻으셔서 보내시는 것 같다. 네네. 자, 채팅창에 또 오빠나 여자야, 형 저 여자예요. 네. 역겨운 채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 줄었죠? 안 줄었다니까. 그렇죠. 그냥 다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 자, 서진희님 남편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입니다. 결혼하신 분이네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걸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예요. 저도 집에서 할 일이 있고 개인 시간도 필요한데 쫓아다니며 말을 거니 힘듭니다. 무슨 고장난 라디오 같은데 원래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지나요? 정확한 이제 부부 연차를 알 수 있는 고장난 라디오 같다. 5년 넘었죠. 5년이면 고장난 라디오 느낌 나나요? 그렇죠. 5년이에요? 네. 15년이 아니고 5년 이상. 5년 일단 이상? 무조건 5년 예. 넘었다. 그 5년 안짝은 아니다. 남편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혼자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얘기 다 합니다. 네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뭔가를 잘못했다든가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주식이 뭐 잘못됐다거나. 근데 주식도 큰 금액이면 얘기는 못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어떤 걸 하나 살 건데 낚싯대 하나 살 거고 골프채 뭐 하나 살 건데 그 앞에 이제 전문용어로 깔아준다 그러죠. 네네. 그거 작업 들어간 겁니다. 빌드업 하는 중이구나. 네, 빌드업 중이라서 예. 자기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리고 올까? 저쪽으로 가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피곤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뭔가 이게 지금 자기가 뭘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미션을 계속 달라는 식으로 네. 잘 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계속 말을 거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 주변에 어떤 거 같아? 저거 어떤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옆에 있다는 거를 예. 인식시키는 거고요. 길게 하는 사람은 6개월로 합니다 이거. 그래요? 6개월도 해요. 아니면 목적이 특별하지 않는데 옆에 종종 잘 따라다니지 않아요.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한다. 나이가 많아서 뭐 말이 많아졌다. 그건 아닙니다. 확실히. 고장난 남편이라 고장난 라디오에 보낸 거다. 사연을. 네. 네. 보통 왕자 그 게임을 만약에 좋아하는 남편이면 한 5만 원만 줘도 PC방 가서 안 돌아옵니다.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금액을 넘었다. 30만 원 이상을 얘기할 것 같아요. 밖에서 안 받아줘서 집에서 그러는 거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어떤 목적이 씨 주변에 이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댕댕이나 한 마리 사줘라라고 하신 분 있고. 댕댕이가 남자 키우면 잘못됩니다. 예. 중년 남자 외롭다라고 하신 분 있고. 외로운 건 사실인데 외롭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혼자 그 자기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좀 조용히 있으려 그러지 와이프를 종종 따라다니면서 여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뭔가가 있어요. 얘기하지 못한 사연에 담겨지지 않은 뭔가가 무조건 있다. 와이프분도 알고 계시는데 돈 주기가 싫은 거죠. 고장난 라디오 지금 전화는 지갑을 열긴 싫은 거예요. 전혀 싫은 거죠. 예. 대충 그냥 말로 하고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가 이미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힘들다는 거죠. 가장 슬픈 건 상담해주는 두 사람이 다 미혼이란 거네요. 제가 봤을 땐 보내신 분들 미혼 같습니다. 그렇죠. 못소리죠. 예. 자, 네.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서진희님께 용국이의 일침.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네. 그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야. 날씨 참 좋아, 그치? 밥 먹었나? 이렇게. 네. 채팅창도 거의 다 미혼입니다. 그렇죠. 네. 익명강님 여자분입니다. 또 여자분이네요. 남편이 자기 친구가 하는 커피숍이라며 절 데려갔는데요. 그 친구가 예전에 저희 남편을 좋아했던 여사친이 하던 커피숍이네요. 아무리 결혼을 했다지만 자기를 좋아했던 여사친이 하는 카페 다니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화내도 되는 부분이죠. 많이 누르시면서 사연을 보내셨네. 네. 이미 화를 낸 다음에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화를 낸 다음에 저질렀는데 네. 이미 남편 피투성이 됐는데 남편 집에 제가 안 들어오고 화내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제가 이 정도까지 쳤는데 이 정도 괜찮죠? 예. 이게 사연을 좀 딥하게 들어가면 그 여자분한테 와이프를 소개해 주는 느낌이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여자한테 와이프를 소개해 주는 느낌이에요. 옛날에 우리 친했었잖아. 나 이 친구랑 결혼했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바뀌었다. 제정신이 아니고선 여기 데려가지 않죠. 어떻게 데려가 여기를? 안 그렇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와이프한테 내가 옛날에 만났던 애야 얘기하기도 힘든데 대놓고 가서 이 와이프분이 알아냈는지 예.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데려갔는데 네. 남편이랑 여자 사장이랑 안 해?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 여사친이었는데 제가 원래 이 오빠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 사장은 다 잊은 거예요. 감정이 전혀 없고. 그런데 남편은 아내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은 지금 의식불명이고 그렇죠. 선조치 후보고를 저희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제가 옛날에 이 오빠 좋아했었는데 하고 뒤를 도는 순간 혼자 있지 않을까? 그렇죠. 보통 이제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김만 올라오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김윤석 씨처럼 추격해가지고 남편은 이미 누워 있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화내도 되는 거죠. 아무리 잘못돼도 이 정도까지 잘못되진 않거든요. 예. 이건 어떤 불순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걸릴 거를 예상을 못하고 그냥 일단 저질렀는데 와이프분이 더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아서 내심 뭐 딱히 드릴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예뻤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 써주셨네요. 근데 화가 나신 걸 보니까 뭔가 좀 아닙니다. 이거는 똑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네. 어떤 여자가 이제 내 남편이랑 내 남자친구랑 사귀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분이 이뻐도 짜증나고 나보다 못생겨도 짜증나고 그냥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했던 거니까. 좋아했다. 서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안 써 있는 걸 왜 상상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셨겠지. 네. 뭐 거기에 대한 음식 뭐 맛 이런 얘기는 전혀 없네요. 여기에 안 쓴 거면 무조건 예쁜 거다라고 하시고 있고. 그리고 조금은 더 가면 자기보다 조금 더 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게다가 미혼 여 사장님. 음흠. 나 오늘 화장 좀 안 이쁘게 하고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한번 뒤집어 여기. 한번 짱 봐요 여기서 오늘 한번. 그게 이제 완전 터진 거죠. 아, 그쵸. 네, 자기는 그냥 친구가 하는 커피숍이라 가지고 그냥 모자 쓰고 대충 갔는데 네. 사장님은 일하는 중이니까 네. 풀매 상태고. 오 오빠 여기 카페 예쁘다. 둘이 사귀었다고? 여기서 이제 사귄 건 아니라니까. 좋아했대잖아요. 좋아했다고?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요.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고 나를 여기 데려온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날 잘못됐네 그냥. 사단 나는 날이네요. 지금 이 상담 듣고 와이프 남편 의식 끊으러 가는 중이라고. 호흡기 빼러 가는 중이라고. 네. 그래요. 벌써 얼굴에 커피 부었을 거다. 엄청 뜨거울 텐데. 이건 솔직히 남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열받는 요소는 다 갖췄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냐면 또 카페 사장님, 여사장님이 혼자 있으시면 예쁘게 또 차려입고 장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꾸미지 않고 나갔으면 더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남편 큰일 났네요. 저승갈 결심이라고 하시는 거. 지금 야. 요단강 입구다. 예, 그래요. 잘못됐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남편이 무조건 100% 잘못한 거다. 이거는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자분이 뭐 제가 화내도 되는 부분이죠가 아니라 이미 많이 내셨고, 네. 지금 약간 별거 중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커피 맛집이 아니라 코피 맛집이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 이런 경우 진짜 거의 없는데. 네. 자, 익명강님께 용국이의 일침. 여자분이 좋아했다. 제 생각엔 사귄 것 같습니다. 자, 사귀었어. 목숨을 살려주세요, 익명강님. 네네. 예, 결혼한 게 진짜 용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렇죠. 자, 2369님 성별 미상입니다. 네. 친구네 식당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근데 알바 시간이 끝나고 꼭 2, 30분씩 일을 더 시켜요. 그리고 그건 알바 시간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알바를 그만두자니 저도 돈이 아쉽고 계속하자니 일 더 시키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친구네서 알바하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2, 30분씩 일을 더 시킨다는 게 이게 어감으로 2, 30분이지 예. 진짜 가게에 있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 5분만 오바돼도 네. 알바 입장에서는 시간당이면 그렇죠. 알바면 반타임인데. 네, 굉장히 열받죠. 네, 근데 이거를 뭐 남겨주신 거 보니까 시시때때로 네.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또 친구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얘기도 못해. 그리고 직장에서 봤더니 수직 관계네 수평 관계가 아니라 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몇 군데만 알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데 있다. 솔직히 요즘 강남권 같은 경우에서는 파트타임 이게 시간당 했을 때 15,000원을 줘도 시간당 안 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바 구인난이. 네,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친구는 친구 문제고 사장님 습성상 이런 거는 미안한 감정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전 좋다. 어차피 뭐 언성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시급이 엄청 센 곳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러진 않. 식당이라 그러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뭐 이게 뭐 시간당 뭐 3만 원 이렇게 것도 아니고 만 원대 초반일 텐데 일은 똑같이 시키고 더 시키고 친구니까 좀 도와줘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매일 30분이면은 만약에 한 달을 그렇게 일했다.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만나야죠. 친구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로 나눠가지고 주말마다니까. 어찌됐든 주말마다면은 뭐 많아야 10번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직원들이나 똑같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간이 딱 넘어가고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정도 되면 얼굴에 티가 나거든요. 그 친구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돈을 너무 아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니죠. 네. 자, 아무튼 보통 30분은 시급 반을 반드시 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2, 30분씩 늦게 오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쓰여 있네요. 네, 자기가 늦게 와서 예. 친구 회사니까. 친구 친구인데 가게니까. 3시 반에 왔어. 그 얘기 쏙 빼고 뒤에 더 시키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와가지고 2, 30분 동안 친구니까 네. 막 이렇게 얘기만 해? 오픈하면서 얘기하고 커피 한잔하고 노닥노닥거리면서 2, 30분 흘려보낸 거죠. 그렇죠. 이제 집기 잡는 순간부터 스타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본인이 이제 출근 시간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님 그 안 좋다는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알바는 출근할 때 그 느낌 있거든요. 그렇죠. 일 바로 시작하는 느낌. 근데 왠지 들어와서 친구랑 담배 한 대 피고 그렇죠. 뭐 얘기 좀 커피 하다가. 한잔 하면서 네. 사람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 30분 지났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예. 네. 나가라는 뜻인가요, 그럼 이거? 혹시 친구가 너는 좀 오자마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가라는 의미의 시그널인가? 눈치가 그렇게 없나 그러면 이거 이 정도 했으면 나가야 되는 게 솔직히 맞긴 맞거든요. 그 친구가 먼저 한번 참았네. 아니면 식비 감당이 안 된다. 아 식비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식비는 아닌데 그 친구가 먼저 한번 눈치를 줬는데 이 친구가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가가지고 엄청 오래 있다 오는. 아 답 안 나와요. 진짜. 그래요. 화장실 문 잠가버려야 돼요,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2, 30분씩 늦게 오는 게 아니라면 일을 진짜 못하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저것까지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익명한님 성별 미상입니다. 성별 미상은 다 남자죠. 100%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친구가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다니는데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자기 회사 제품을 사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웬만하면 저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친구가 한 개도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네 회사 제품 안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덜 치사해 보일까요? 사연 자체가 치사해 보입니다 벌써. 지상파 라디오를 타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안 치사해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친구 두 명 다 치사하다는 걸 지금 만방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친구가 아니라 이거 지인 아니야 그냥? 예? 건너 이 정도면? 너 그때 안 해줬잖아 나도 안 해줄 거야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험도 요즘에는 뭐 한 3만 원 이런 것도 있고 예. 5만 원짜리도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3만 원 5만 원 가격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먼저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안 해준다. 둘이 딱 만났네요. 그렇죠. 정확하네요. 이거 평생 가겠는데 그렇죠. 가장 슬픈 얘기는 뭐냐면 그냥 거절하고 이 친구를 안 보면 되는데 베테너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둘이 서로 하나뿐인 친구. 둘이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 회사를 다니는데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슬프네요 진짜 현실 자체가. 네. 이것도 뭐 느낌 자체가 안 살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 나이는 뭐 솔직히 이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마음 안 고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얼굴 안 보면 됩니다. 얼굴 안 봐요? 네. 새로운 친구를 만나라. 이게 그 건강기능식품회사 다니는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친구도 자기네 회사 제품 안 먹을 거예요. 왜요?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반에만 좀 먹고 나중에 자기도 안 먹으면 친구한테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한번 던져본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딱 맞네요. 개똥벌레 엔딩이다. 근데 같이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필요하다. 같이 주말에 지난주사요? 이 친구들끼리 영화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영화 똑같은 거 두 번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이 잘못됐네요 오늘. 그렇죠. 돈 3만 원이면 솔직히 본인이 먼저 해줄 법도 한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해줘도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친구 내 거 안 해줄 것 같은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천생연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둘이 너무 안 사준다. 처음부터 그냥 다 치사해 보입니다. 예. 네. 개똥벌레 사연이었고요. 김효영님 남자분입니다. 변덕이 심한 친구가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하자고 합니다. 이 친구가 끈기가 없어서 뭘 하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이 가입했다가 또 저만 혼자 남을 것 같은데 차라리 혼자 가입하는 게 덜 피곤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동호회에 들면 친구가 서운해할까요? 저 혼자 동호회를 들면 친구가 서운해할까요? 이건 그냥 일침을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님께 용국이의 일침. 서운해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운해하겠지 뭐. 근데 이 친구는 괜찮네요. 중간에 포기한다. 시작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호회를 가입하게 되면 내가 이 친구도 챙겨야 되고 근데 또 챙기는 입장에서 또 그렇게 또 부지런하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사연만 보낸 거 보니까 이 친구도 가입 안 하고 본인도 가입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이걸 말이라고 보냈을까요? 그 친구가 당연히 서운해하겠지. 그 서운해 어떻게 안 해. 예. 맨날 같이 하자 그러는 사람이 혼자 들었다 그러면 서운해하죠. 사연이 너무 왜 웃기지 우리한테 않아요? 물어봐. 예. 예. 사연이 너무 웃긴데 친구가 서운해할까? 아이고 서운해하겠죠. 당연히. 야. 안 서운하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 서운하게 하는 방법? 예. 이 친구가 그냥 혼자 들어도 그 친구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본인만 뭐 그냥 다니는 거고. 네. 사연을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안 서운해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서운해할까요? 그렇죠. 네, 서운해하죠. 동호회 나가고 그러면 여친 생기나요? 이게 웃긴 게 남자분들이 동호회 나가서 이제 만남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동호회를 찾다 보니까 또 남자만 그렇게 많은 데를 또 가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전거 동호회 같은 데는 비싼 거 일단 좋은 거. 가면 다 아저씨예요. 전부 아저씨. 자기 뭐 해병대 나왔다. 내가 뭐 20km를 탔다. 이 얘기에서 따로 다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그 빛이 세다 보니까 얼굴에 많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쵸. 아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누가 누군지 모르고 나이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래요. 네. 예, 왠지 뭔가 내 타입인 것 같아가지고 네. 계속 뒤 따라가다가 네. 나중에 보면 할아버지고. 그쵸 할아버지고 예. 아주머니고 뒤에 보면 남편이고 잘못되는 거죠. 혼자 가는 거예요. 얼굴이 예.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솔직히 약간 이건 힘든다고 봅니다. 자 곱돌이탕님 남자분입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하. 얼마 전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저희 집 고양이를 보더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요. 고양이 간식도 사오고 빈손으로 오진 않는데 일단 오면 제가 밥도 챙겨줘야 되고 좀 귀찮아요. 좋게 친구 못 오게 하는 법 없을까요? 다 친구 사연이네 오늘은. 친구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친구를 커트를 합니까? 친구 손절법. 오늘은 거의 친구 손절 특집이네. 예. 야, 둘 다 일단 여친이 없죠? 예. 그 집들이 해봤자 한 3-4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빈이 뭐 밥을 차려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배달 음식 한두 번 정도 시켜준 것 같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친구가 특별히 이 친구한테 해를 끼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예. 너도 먹을래?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너도 먹을래? 예. 했는데 이 친구가 의견을 낸 거지. 그렇지. 고마워 나도. 나 볶음밥. 뭐 이런 식으로. 볶음밥이야? 음. 안 먹었어? 알았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인 거죠. 예, 왜냐하면 남자끼리 있을 때 예. 누가 놀러 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직접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하게. 누가 그래요? 네. 라면이면 하죠. 라면 정도는. 라면도. 라면 나 라면 먹는데 너 먹을래? 그러면 나도 하나만. 아 진짜. 씨. 그러면 이제 2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예. 귀찮은 거지. 솔직히 뭐 특별히 귀찮은 게 없거든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조용한 게 좋다 보니까 이 친구가 놀러 오는 거죠. 왜? 아하. 둘밖에 친구가 없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여기서 발생돼. 예. 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드네요.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음식을 챙겨줘야 된다는 건 핑계죠. 누가 봐도 핑계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를 못 오게 하는 방법. 솔직히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너 우리 집 오지 마 이제 고양이가 너 싫어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경우 소시오패스입니까? 저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오지 마. 야, 집 지저분해져. 밖에 나가서 그건 만나. 정용국식이고. 근데 이게 편하긴 해요. 예.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약간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티를 낼 필요까지 있을까요? 고양이 예뻐서 오는 건데. 예. 네. 고양이 밥을 친구에게 대접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집 지켜야 될 때 친구 보고 집 지키라고 하자. 고양이랑 놀면서. 집을 지켜야 될 일이 있을까요? 거의 집에 속옷바람으로 있으면 알아서 안 온다. 남자들 와요. 와요. 전부 속옷이에요 여기. 예. 전부 속옷에 TV 보면서 고양이 만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집에 갈 때 온몸에 털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국룰이야 이거는. 예. 그 친구도 뭐 털 붙어도 집에 가서 몰아갈 사람 없는 거 보니까 혼자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고양이한테 딴 거 좀 먹자. 간식도 사온다면서요. 예, 새로운 것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죠.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오늘은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와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네. 고민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프로틴 시리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요즘은 잘 되십니까? 잘못됐네요. 잘못됐어요? 다음 주엔 좀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뭐 예. 똑같네요, 늘. 그래요. 네, 잘못된 것도 이제 견디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끝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